박지원 대표님의 대회 선언으로 제25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당 최고의 사전회의가 오늘 아주 잘 합의가 됐습니다. 괜히 밖에서 국민의당이 좀 알력이 있다 하는 것은 오늘 아침부로 완전히 불식됐다는 것을 기자 여러분들께 대변인을 대신해서 엄중하게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제25차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서울 한 화재 현상에서 소방관들이 큰 부상을 당하면서 애들을 먼저 구하고 자기들이 희생하면서 부모까지 구했다고 합니다. 시민을 구해야 한다는 책임과 소명, 이것이 정부와 정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방관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부상당한 소방관들의 쾌유를 빕니다. 우리 정치권은 파면된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대행 소방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자고 말씀드립니다. 파면당한 대통령은 소방관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책임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가? 파면당한 대통령은 사명 대신 구명에 책임 대신 책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황교안 대행은 청와대 비서진 사표를 반려하고 대선일 지정을 당신의 정치적 계산에 사로잡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면된 대통령은 그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저 정치가 아니라 사법 정치에 따라 진실과 책임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미국은 금리 인상이 확실하게 됩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오늘 소비자의 날을 계기로 극에 달할 것으로 염려됩니다. 미국의 TPP 탈퇴 선언으로 아시아 시장을 놓고 중국, 일본, 호주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가닥 희망은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을 방문하고 4월 초에 한중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외교부 장관은 엉뚱한 작은 나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대행은 정치적 계산에 거듭 잡혀 있습니다. 대행께서 자신의 정치적 계산에 몰두하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빠른 선거일 결정을 하고 그의 태도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는 우리 당의 안철수, 김한길, 박지원이 혁신에 반대해서 민주당을 탈당했다는 궤변을 역시 그답게 늘어놓았습니다. 자기 편이 아니면 배신을 정치라고 낙인 찍는 박근혜식 패권 정치를 다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대세론을 오만에 빠져서 패권의 유령을 다시 깨우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창당이 바로 혁신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표는 김상곤 교육감을 혁신위원장으로 내세워서 무엇을 혁신했습니까?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기 전 저에게 총선 1년 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혁신하겠다고 하는 당대표가 비례대표를 누구를 주자. 누구에게는 지역구 공천을 주자. 이것이 혁신입니까? 혁신이 구성 전에 공천을 대표 마음대로 내정하는 것이 혁신입니까? 만약 이것을 문재인 대표가 또 그 나름대로 변명하고 부인한다고 하면은 구체적 사실을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저처럼 정치를 오래 한 사람도 총선 1년 전에 지역구를 비례대표를 내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이제 정치를 시작한 깨끗해야 될 문재인 대표가 과연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절대 말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했습니다. 호남이 아쉬울 때는 심장까지 내줄 것 같이 매달리다가 살만해지면 안면 바꾼다고 하잖아요. 누가 그를 신뢰하겠어요? 토사구팽만 계속되면은 토사광난이 됩니다. 정치는 그때그때 대세 따라 입장을 바꾸는 계산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문재인 대표에게 굿모닝 소식으로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검찰이 오늘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하겠다고 합니다. 황교안 총리는 박 전 대통령 재임 중에 작성된 기록물들에 대한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보류해야 합니다. 또 검찰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진실이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대통령 선거일 지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황 총리가 대통령 선거일 지정을 미루는 이유가 본인의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거리된 위기 상황에서 황 총리가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황교안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몇 차례에 걸쳐서 황 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이는 제 의견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황 총리는 헛된 욕망으로 지금껏 쌓아온 명예를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한국 단체 여행 금지령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텅 비어버린 공항에서부터 제주도, 부산, 서울의 명동거리 등 유커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가 한산해져서 마치 2년 전에 메르스 사태를 방불케 한다고 합니다. 안보 이슈를 일방적인 경제 보복으로 해결하려는 중국의 태도도 문제지만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확실한 정책 기조를 보이지 못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국, 중국,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의 본질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사드 보복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은발의 오줌누기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안보를 핑계로 경제를 희생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치에 실패하면 정권을 잃지만 외교에 실패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토론회에서 김종인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또 박지원 대표님의 탈당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께서 혁신에 반대하는 분들이 당을 떠난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문 전 대표가 얼마나 패권주의자이고 기득권자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망언입니다. 문 전 대표는 늘 자신만이 옳고 자신만이 혁신과 선이라는 이분법적인 독선에 빠져 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스스로를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친문 세력 외에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문 전 대표가 정치에 입문하여 혁신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 유력 후보로서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개혁 대상인 고위 관료, 재벌 출신들을 참모네, 자문위원이네 하면서 주위에 잔뜩 포진시켜 놓은 것이 혁신입니까? 국민의 혈세로 공공부문 배불리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만들기가 혁신입니까? 문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광으로 혁신 이미지를 얻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가짜 혁신이고 무림한 혁신입니다. 문 전 대표는 진짜 혁신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문 전 대표는 정치 입문 이래 친노 세력의 좌장으로서 기득권자의 위치에서 패권만 누렸습니다. 그런 패권을 비판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배려하기보다는 늘 그들을 배척하고 무시하였고 정치 보복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하여 정치 보복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반대자를 포용하고 국민을 통합시켜줄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자인 자신에 대한 비판자들을 반혁신으로 몰고 반대자들에 대하여 정치보복을 할 것 같은 문 전 대표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왕 말이 나가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 전 대표는 배은망덕한 정치인입니다. 문 전 대표는 손학규 전 대표의 도움으로 혁신과 통합의 대표로서 민주당에 입당하여 야당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될 뻔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김종인 전 대표의 도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 전 대표는 손학규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김종인 전 대표에게 은혜를 갚기는커녕 패권과 독선으로 그분들을 당에서 내쫓고 폄하하였습니다. 국민 촛불혁명의 덕으로 지지율을 크게 올렸음에도 국민 촛불혁명의 정신을 몰각한 채 개헌 반대, 결선투표제 반대 등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필요한 제도의 도입과 법 개정에 반대하는 수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문 전 대표께서는 문제의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문모닝을 하지 않고 황모닝으로 좀 모두 발언을 시작할까 생각합니다. 선거를 50여일 앞둔 지금 대한민국은 친박 패권에서 친문 패권으로 패권 교체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두 패권은 지난 10수년 동안 적대적 공생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되었음에도 그 1차적 책임이 있는 황교안 대행이 출마를 만지작거리고 자유한국당의 대선 주자가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오늘의 국정마비와 농단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전직 당대표가 모조리 그러고 보니 당을 떠난 것 같습니다. 손학규, 안철수, 박지원, 김한길, 김종인 대표가 떠난 것을 두고 전 국민이 보는 TV 3사 중계 앞에서 혁신을 반대해서 이분들이 떠났다, 이렇게 명예훼손을 했습니다. 계파 패권에 반대한 것을 두고 혁신에 반대했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는 혁신이 패권이라는 말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막말과 완장의 정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적폐는 계파 패권의 정치입니다. 이 계파 패권의 정치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막말과 국민을 무시하는 독선과 소통 부재를 가져와서 오늘날 대통령의 탄핵과 그리고 파면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만과 독선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총 맞은 아버지 발언을 했던 한한상 총리, 김정남 테러를 두둔한 정세현 장관, 누드와 패러디를 했던 표창원 의원, 백혈병 반올림 발언을 했던 양영장, 뭡니까? 최고위원입니까? 최고위원. 양향장 위원장. 전두환 편을 두둔한 전인범 특전사령관. 노무현 대통령을 계산된 죽음이라고 말한 손혜원 의원. 이 막말과 완장이 차고 넘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가? 급기야는 친문 인사들이 외교라인을 포함한 공무원들에게 꼼짝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권도 하기 전에 국정농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장을 찰 때가 아닙니다.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막말과 완장은 계파 패권의 사생아이고 적폐 청산의 맨 앞줄에 있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여복하면은 이제 더 들어와도 줄 자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얼마나 오만불산한 그런 대세론인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치 불신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불행한 국정 중단은 박근혜 최인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130석 가까운 야당과 정치권 전체에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은 네타시오에서 네타시오의 정치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로 한미 FTA 발효 5년이 되었습니다. 5년 전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 아주 우리나라가 온통 난리 법석이었었습니다. 한미 FTA를 체결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경제 속국이 되고 만다. 이건 제2의 을사늑약으로 매국적인 행위다. 국회에서는 뭐 해머가 등장을 했고 전기톱이 등장을 했고 최루탄이 터졌습니다. 한미 FTA 5년 뒤에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오히려 2배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5년 동안 110억, 116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대선 기간 중에 트럼프 후보가 한미 FTA는 미국에만 재앙, 디제스터다. 그리고 미국의 일자를 죽이는 주범이다. 잡 킬러다. 라고까지 하면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에서 그 어느 누구도 책임 있는 반성과 과오에 대한 시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그것이 어떤 정부가 되었든 간에 일단 정부에 대해서 반대쪽 야당에 있는 세력들 정파들은 거의 무조건적인 그리고 거의 끝없는 반대와 불복과 적대의 정치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광우병 파동 때 한번 우리 또 생각해 봅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때는 또 어떠했습니까?
국회에서 19대 때 저희들 다 경험했던 일이지만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는 거 정말 그거 그저 수백 개의 개정 법률안 중에 하나에 불과했는데 그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적 종속 이루어진다고 아주 뭐 말도 못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이듬해 예산안 통과가 저지되고 이랬던 파란을 겪었었습니다.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그 법이 살아서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당은 몰라도 우리 국민의당만큼은 역사로부터 교훈과 반성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진로를 설정해가는 그런 새 정치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적대의 정치가 아니라 긍정의 정치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창당의 초심이고 총선 민의고 26.74%의 국민 지지 답지의 근본적인 원인이 배경이고 또 희망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대기업 LGU 플러스 콜센터에 현장 실습을 갔던 특성화고 여고생이 자살하는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아빠나 콜수 못 채웠어라며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콜수는 고객, 응대 할당량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특성화고 실습생들을 값싸고 항변 못하는 노동력으로만 대하고 취업률에 목매는 학교들은 제대로 된 노동교육과 인권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그저 참으라는 소리만을 한다고 합니다. 어린 특성고 졸업 예정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교육부 존치가 필요하다는 부질없는 대응 논리를 만드는데 시간을 쓰지 말고 학생들이 보호받고 인권이 존중받는 실습이 되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힘있는 자들의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학생들의 목소리를 사회가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 곳곳에 그리고 우리 정치 현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원들의 목소리가 당 내에서 들려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60일의 짧은 시간 내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선장을 뽑아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소통하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전 그다 당시 후보죠.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눈밭에서 선거 사무원들과 춤추고 노래하고 했던 기억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당시에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질 수밖에 없는 선거에서 졌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문재인 전 대표는 이번 19대 대선에는 출마를 안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끝나면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를 또 졌구나 이렇게 나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청와대 비서실장 13명에 대해서 제 사표를 반려하고 다시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황교안 대행은. 황교안 당시 총리는 이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서관들을 사표를 받아주면 자기도 사표를 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역설적으로 이 사람들 사표를 못 받아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주 한쪽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쪽으로는 이거 국민의 뜻인 탄핵을 반대하고 탄핵에 대해서 불복하는 이런 마음으로 반려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대권 생각하지 말고 빨리 유일호 경제부총리한테 자리를 넘겨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선 일자 5월 9일로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2달이기 때문에 가장 긴 날이 5월 9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이걸 뜸을 들이고 발표를 이것도 패권입니다. 패권.
이거 자기가 권한이 있다고 국민들이 모든 대다수의 생각이 다 5월 9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발표를 못 해갖고 안 해갖고 온 나라를 이 날짜 하나 가고도 떠들썩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 빨리 저는 퇴출돼야 된다고. 빨리 결정하세요. 출마하려면 하고 선거 일정 빨리 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빨리 해서 나라를 하루라도 좀 잠잠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정책 대결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공무원 숫자를 81만 명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손학규 후보는 공무원 숫자를 11만 명 줄이고 공공개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정책은 우리나라를 그리스처럼 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손학규 후보의 공공개혁 정책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위기를 극복하고 공무원 숫자를 줄이면서 그 위기 속에서 경제 성장률을 4.6%를 달성한 그러한 경제정책을 승계할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정책 대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혁신에 대해서. 저도 혁신위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위원장이었던 김상곤 위원장을 전당대회에서 꼴찌로 떨어뜨리면서 스스로 혁신을 부정하고 혁신을 방기한 것입니다. 저도 안 하려고는 했는데 한마디 좀 더 하겠습니다. 문재인 그 후보가 어제 텔레비 토론회에서 우리 당의 지도자들을 혁신에 반대하신 분들이라고 거명하면서 우리 그 지도자들에 대한 모욕을 했고 이것은 결국 우리 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회에서 안희정 후보가 손학규, 김한길, 박지원, 안철수 이런 분들이 당을 떠난 것에 대해서 묻자 문 후보는 혁신에 반대한 분들이 떠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당은 혁신했고 총선 승리를 거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은 혁신에 반대하다 떠난 것이 아니고 혁신을 요구하다가 더 이상 친문 패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어찌할 수 없어서 나온 것입니다. 혁신을 거부한 것은 문 후보입니다. 또 총선에서 승리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일당이 된 그 지난해 4.13 총선은 김종인 전 대표가 지휘봉을 잡고 치른 선거입니다. 그 김 전 대표 또한 당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면서 엊그제 탈당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당대표이던 시절에 2015년 4월 29일 선거는 그때 재보궐선거는 전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문 대표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지 않고 버텼습니다. 이와 너무도 선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2014년 7월 30일 재보선에서 패배한 당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바로 사퇴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혁신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속담에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을 나온 분들은 모두 친문 패권주의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룬 것은 혁신이 아니라 더 강한 친문 패권주의입니다. 문 후보의 말은 상황을 왜곡하고 유권자를 호도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말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종우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 한미 FTA에 그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그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미 FTA를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까지 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것은 조금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FTA에 있어서는
그 무역 수지를 상품 교역 수지와 서비스 수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지금 통계는 주로 상품 교역 수지입니다. 거기에는 그 수치가 높지만 그러나 서비스 그러니까 용역과 대미 투자 이런 것까지 종합하면은 그 미국도 결코 손해는 아닙니다. 저는 트럼프가 이 부분을 일부러 보지 않고 강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이제 한미 FTA 재협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우리 정부가 이런 실제로 파악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조를 하면서 결코 이것이 미국의 손해가 아니다. 이런 논리를 다시 재개발해서 이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경기 불안과 중국의 경제 보복 강화 등 이 부정적인 경제 환경에 둘러싸인 우리 경제에 이 재협상이 그 부정적인 그런 그 시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번 경선에 대한 논쟁으로 협상이 거듭 파행되고 있어서 창당의 주역인 당원분들께 마음의 상처를 드려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경선 방식과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와 그리고 선관위 및 상대 후보의 의견을 존중 있게 이뤄낸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선 일정과 관련해서는 왜 이런 감동도, 실익도, 명분도 없는 4월 5일이라는 산술 평균적인 합의안을 내놓으신 것에 대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당 창당 시 강령 정책을 살펴보면 세월호 참사의 국민적 충격과 교훈을 깊이 새겨 국가 조직에 내재된 무책임을 일신하는 국가 혁신을 단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의안으로 내놓은 4월 5일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지 3년 만인 날로 세월호 인양 예정입니다. 국민의당이 세월의 국민적 교훈과 국가 혁신을 위해 단행한 것은 무엇인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린 왜 세월호 배지를 하고 있었는지요? 이것도 정치적 수단이었습니까? 가슴에서 나온 진정성이지 않았습니까? 탄핵 정국에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마음이 다시 아프기 시작할 세월호 인양 4월 5일 우리끼리의 잔치를 통해 꽃을 들고 박수를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경선 흔행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예를 지켜야 합니다. 최근 한 후보자 측에서 경선 공정성을 자주 말씀하십니다. 공정성의 기준은 대선 후보자들의 몫이 아닙니다. 공정성은 국민과 당원의 몫이고 그분들이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당을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당을 위하는 길이 진정 무엇인지 일정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정현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특별한 말씀하시고 계시면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